네, 지금부터 쌍용 자동차의 역사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쌍용 자동차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맡은 21학번 홍혜빈. 2학번 허수재. 2학번 김민석입니다. 네, 저희 발표의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쌍용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진출 배경, 그리고 중국 시장 시대별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쌍용 자동차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용 자동차의 역사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설립 배경으로는 1954년 하동원 자동차 고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쌍용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서 이름 자체를 쌍용 자동차로 바꾸게 되고 이때부터 저희가 아는 쌍용 자동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쌍용 자동차의 주요 모델 변천사입니다. 1988년 쌍용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코란도라는 차종이 출시가 되게 되고 이후에 1993년 무쏘라는 차종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무쏘가 한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쏘를 쌍용자동차가 벤츠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쏘에 접목시키게 되면서 무쏘가 상당히 튼튼하고 오래가고 정말 속된 말로 뭐 30년 30만 킬로 타도 이상하지 않다. 차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차가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무쏘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코란도와 무쏘로 인해서 쌍용자동차는 SUV 전문 브랜드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SUV 전문 브랜드로 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소유권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1997년 대우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서 쌍용자동차는 SUV뿐만 아니라 체어맨 같은 일반 승용차도 출시가 되게 되고 2004년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쌍용자동차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2011년 인도 마힌드라라는 회사가 인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쌍용 자동차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을 하였고, SUV의 수요가 급증하며, 또한 전기차 시장 확대 등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였고, 또 쌍용 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보면, 이 SUV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UV 전문성을 활용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였고, 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 중국 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시장 확대와 글로벌화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여 이 쌍용 자동차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또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이제 현지화된 생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진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중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에 뭔가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그냥 쌍용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코란도와 무쏘라는 차종이 SUV 수요가 급증하던 중국 내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2000년대 한국의 쌍자동차는 중국과 기술협력과 브랜드 확장을 하게 됩니다. SUV 모델을 중심으로 수출하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확장되게 되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래서 쌍용자동차는 중국 내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0년대부터 쌍용자동차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시기 쌍용자동차가 한국 내에서는 입지를 조금 잃어가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였고 그 새로운 길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발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쌍용자동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3사 기차그룹과의 합자 의향서가 체결이 되게 되고 서안시에 엔진 공장과 완성차 생산 시설 그리고 연구소 즉 현지 본사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쌍용자동차는 현지화를 통해서 수출로만 이루어졌던 쌍용자동차 판매를 중국 내에서 들어가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통해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게 되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현지 생산 기지 설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쌍용자동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가 결국에는 2010년대 말 정도 중순 말부터 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과 규제 강화가 발생하게 되고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롯데마트나 혹은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 사드 여파로 이제 현지에서 철수하게 되고 현지의 매장을 매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중단하면서 사업 확장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 2020년대 들어와서 쌍용자동차는 중국 내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중국 법인인 쌍용기차 유한공사가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고, 쌍용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기존 사업 모델을 중국에서 다시 한국 또는 그 외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쌍용 자동차의 중국 초기 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제 실패한 원인을 키워드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SUV 전문성과 기술 협력이 있는데 쌍용 자동차는 SUV 전문 기업으로 아까부터 드렸다시피 호란도와 무쏘 같은 모델이 내구성과 디자인 면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SUV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려 브랜드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SUV 중심 전략으로 초기 시장을 점유율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 협력 부분입니다.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현지 기업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브랜드 확산에 하는 이미지를 기여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제 앞서 수업에 배웠던 것처럼 관계 네트워크를 되게 중요시한다. 외자 기업에서 중요시한다 했고 그를 이제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초기 시장 진입과 합작 투여가 있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초기 기업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초기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빠른 시장 진입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합작 투여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2016년 삼성기차 그룹과의 합작 계획으로는 이제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설립하려는 전략적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지화 노력과 글로벌 경쟁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쌍용 자동차는 중국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현지화 실패와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지화 실패는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와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식 경영 방식에 대한 고집과 현지 시장에 맞지 않는 전략 규제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례로는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이 중국 소비자 트렌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7년에 사드 배치로 인해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 시장 내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그 쌍용 자동차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사업 전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내에 투자할 때는 이제 잘 준비되어 있어도 이제 외부적인 이러한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이제 외자 기업으로서의 실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문제 및 준비 부족도 이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나왔는데 이제 서비스 및 품질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AS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했고 판매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미지에 손상을 끼쳤다고 합니다. 준비 부족은 초기 계획과 그 준비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시장 분석을 하지 않았고, 이제 중국 시장 규모가 크다고, 이제 사람이 많다고, 이 성장 전제력에 대한 너무 과도한 낙관론적이 나오는데 약간 조금 좋은 방향만 생각하고 이제 너무 빠르게 투입한 한 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실패 요인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문제와 이제 경쟁 리스크 문제도 이제 각종 실패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중국에 투자할 때는 이제 각종 이러한 사항들을 잘 갖추어서 이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부분은 저번에 수업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쌍용 자동차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급하게 한국에서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급하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지화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였고 또 한국식 경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중국 내에 투자를 하게 되거나 혹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합작 기업을 진행하게 될 때 저희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넓고 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안에서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미래에 가게 된다면 충분한 전략, 그리고 현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지화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준비, 그리고 너무 낙관론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쌍용 자동차도 앞으로 중국 또는 한국 혹은 그 외의 나라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